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손가락 4개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이희아. 2005년쯤에 매스컴을 탄 감동의 4손가락 이희아 씨는 지금 장애인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에 어려움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낸 것이죠. 한국을 연습하는데 6년이 걸렸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일본 순회 공연, 중국 대만 등 해외 공연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지에서 희망을 전도하는 그녀의 이야기가 아직도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10개, 팔 2개, 다리 2개.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진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팔과 다리의 소중함을요. 신체의 한 부위만이라도 남과 다르다면 그 소중함을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깨닫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려는데요. 신체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남들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 남궁정부를 들여다보다. 박지성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고 있는 축구 선수죠.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으며 대한민국을 16강전으로 이끈 박지성 선수. 대한민국 4강 신화의 주역으로 세계의 발돋움을 시작한 박지성은 네덜란드 리그로 향합니다. 제1리그 2부에 있던 소속팀을 일부로 승격시킨 후에 네덜란드 리그의 PSV 에인트호벤으로 향한 것이죠. 한일 월드컵에서 만난 거즈 히딩크 감독과의 연으로 네덜란드 리그로 향한 박지성은 유럽 무대에서도 멋진 활약을 펼칩니다. 네덜란드 리그 안에서도 그리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죠. 특히 2005년에 벌어진 에이스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엄청난 이펙트를 보여준 박지성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속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향합니다. 한 팀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같은 팀에서 7년 동안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팀의 총애를 받았다는 뜻일 겁니다.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박지성만의 장점은 허거스 감독의 마음을 이끌어냈죠. 그렇게 한 경기 한 경기 쌓아간 경력은 박지성 선수의 명성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박지성 선수라는 이름에는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라는 칭호가 붙어 다닙니다. 그런 칭호를 얻은 사람은 유일무이, 역시 박지성 선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는 특수 구두의 장인이 있습니다. 60년 동안 구두를 만들어 온 남자죠. 한쪽 다리가 8cm 짧은 소아마비 여성, 발 뒤꿈치가 없는 예비 신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당뇨 환자 등 일반적인 구두를 신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의 단골 손님입니다. 남궁 정부 씨는요, 관절염, 짝다리 등 시중에 신발을 구할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서 특별한 구두를 제작한 것이죠. 20년 동안 만든 구두 10만 컬레 중 똑같은 구두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고객에 맞춰 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신발만 탄생한 것이죠. 남궁 정부 씨가 구두 한 컬레에 들이는 노력의 양은 구두 제작 과정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총 8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특수 구두가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컴퓨터로 고객의 조각, 즉 발의 압력을 측정해 발 전체의 힘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단계가 기억에 남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발이 없는 경우엔 가짜 발을 만들어 신발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 EBS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분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명이 EBS 직업의 세계 1인자, 특수 구두 분야에서만큼은 최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박지성 선수와 남궁 정부 씨. 둘 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를 자신하는 분들이신데요. 그들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극복한 과정들이 있겠죠. 노래 듣고 와서는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그 전에 한문교육과 김수빈 학우님이 신청하신 핑크러쉬의 핑거팁스 듣고 오겠습니다. 다들 본 적이 있는 발이 있을 겁니다. 이상화의 발, 김연아의 발, 그리고 박지성의 발일 수도 있겠죠. 이상화의 발을 보면 여자의 발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이곳저곳 상처가 많았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피겨 선수의 발, 생각을 해보면 종모처럼 아름다울 것 같은 느낌인데 엑스레이 사진과 발을 찍은 사진을 봤을 땐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두 여자 선수의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노력이 담긴 발이었죠. 박지성의 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발이라는 단점을 극복한 축구 선수. 실제로 평발은 정상적인 발보다 피로를 훨씬 잘 느낀다고 하죠. 발의 피로 회복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런 단점을 가진 박지성 선수의 장점은 오히려 강인한 체력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신력과 끈기를 알 수 있죠. 남궁 정부 씨는 특수구두를 10만여 컬레를 만들었다고 했죠. 사실 그가 특수구두를 만들게 된 계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1955년 구두방에서 심부름을 하며 일을 시작한 그가 특수구두에 눈을 돌린 건 1995년 지하철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구두장이에게 한쪽 팔이 없다는 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남궁 씨는 좌절을 겪었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불편하게 되니 특수 구두를 신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것이죠. 그렇게 그는 아픔을 다른 직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3류, 힘들 때 참는 건 2류, 힘들 때 웃는 건 1류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문구입니다. 하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3류, 2류, 1류, 어떤 곳에 해당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저는요, 1류도 3류도 아닌 2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들 때 참는 편이거든요. 조금은 아파도, 조금은 어려워도 최대한 혼자서 해결책을 찾거나 끙끙 앓고 있죠. 그러나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냥 참고 있지만은 않았죠. 박지성 선수는 말이죠. 평발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남궁 정부 씨는 말이죠. 자신이 팔을 잃어버린 상황을 직업에 대입했죠. 구두장이라는 직업을 살려서 특수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함을 느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구두를 제작했겠죠. 자기가 힘든 점 때문에 울지도 참지도 웃지도 않은 그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일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픔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우리 다짐해보도록 하죠. 3월 28일 낮방송 이만 마칠게요. 오늘은 박지성 남궁 정부 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네요.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서수희, 진행의 이채원이었습니다.